외출할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기운이 쭉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도 어딘가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사람이 싫은 건 아닙니다. 다만 밖에 나가는 수고가 부담될 뿐이죠. 옷을 고르고 대화를 나누고 인파를 헤쳐나가는 상상만으로도 벌써 몸이 무거워집니다. 이들은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에서 더할 나위 없는 충만함을 느낍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밖으로만 나가려고 하는지 의아할 따름이죠. 누군가의 초대를 거절할 때도 이들은 별다른 죄책감 없이 정중히 사양합니다. 카페의 소음보다는 내 집의 고요한 밤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믿거든요. 오늘은 집 밖으로 나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깊은 심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하는 이들과 집돌이, 집순이들의 생각은 대체 어떻게 다를까요? 그 심리적 경계선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외출 준비를 하다가 그냥 집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솔직하게 알려주세요. 이건 광장 공포증처럼 받기 무서워서 나가지 못하는 병적인 상태와는 전혀 다릅니다. 광장 공포증을 가진 분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도 두려움에 압도되어 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무력감 때문에 방에 박혀있는 우울증과도 그 본질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울증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대상은 세상을 거부한 이들이 아니라 집이라는 안식처를 선택한 이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선택합니다. 스스로 평온함을 찾아 집을 선택한 것이니 아주 능동적인 취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성향을 홈센터드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삶의 중심이 집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현대 사회에는 이런 기질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나만의 방이라는 작은 우주 안에서 심리적인 안정과 평화를 찾는 것이죠. 이들에게 집은 에너지를 쓰는 곳이 아니라 방전된 나를 다시 채우는 성역입니다. 현실이 싫어 도망치듯 집에 숨어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온도와 소음, 그리고 안락함까지 내 뜻대로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원하는 온도로 설정하고 편한 옷을 입는 것, 이 모든 것이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집은 외부의 압박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회생활을 회피한다는 식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직접 가꾼 소중한 공간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뿐이니까요. 이런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에서의 시간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집에 머무는 건 단순한 방어 기제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욕구에 가깝습니다. 외로움이나 소외감에 떨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은 평온한 에너지로 가득 차오릅니다. 내 자리에 뿌리를 내리는 기분은 질환으로서의 공포증과는 급이 다릅니다. 의욕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우울증 증상과도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들은 사회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공간을 고른 겁니다. 집의 안락함을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는 아주 긍정적인 삶의 선택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홈센터드 성향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하나의 개성으로 인정받아야 마땅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입니다. 집은 이들의 풍부한 감수성과 마음의 평화를 가꾸는 가장 중요한 토양입니다. 여기는 활력을 얻는 충전소이지 세상을 피해 숨어든 도피처가 아닙니다. 온도와 고요함을 내 취향껏 맞출 수 있는 환경이 정신건강을 치유해줍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이들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성역입니다. 타인의 기대를 채울 필요 없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죠. 내가 정성껏 만든 환경 속에서 최상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들에게 집에서의 휴식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타인과 연결되지 않아도 불안해하기보다 혼자만의 고요 속에서 진짜 가치를 찾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길 좋아하는 성향은 어릴 때부터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질은 성장 환경이나 타고난 성격에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는 법이죠. 어린 시절의 경험이 고독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하곤 합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 혼자 귀가하는 아이를 상상해보세요. 부모님은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해진 일정이나 학원 수업도 그곳엔 전혀 없습니다. 적막한 집에 들어선 아이는 홀로 오후를 보낼 방법을 찾죠. 처음에는 낯설고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아이는 조용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달래는 법을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과연 여기서 아이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집이 자신의 영역이자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임을 깨닫습니다. 타인에게 맞추거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는 안식처인 셈이죠. 스스로를 다스리고 직접 세운 계획 속에서 만족감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자신만의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외부 자극이 아닌 내면의 창조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혼자만의 상상 속 세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자인 게 곧 외로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는 것,
이 감각이 몸에 자연스럽게 새겨지는 겁니다. 안전한 공간에서 자란 자기 신뢰는 인생의 견고한 밑거름이 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스스로 돌보며 자라온 아이들은 조금 다릅니다. 고독에 대해 남다른 특별한 감각을 품게 되기 때문이죠. 고독은 두려움이 아닌 마음을 치유하는 편안한 공간이 됩니다. 이들에게 집은 단순히 벽과 지붕이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인이 된 후의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잘 보낼 줄 아는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혼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집을 좋아하는 이들은 주변 환경을 완전히 통제하길 원합니다. 온도와 조명, 소리까지 집안의 모든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죠. 밖으로 나가는 건 그런 주도권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지배권을 버리고 불확실성을 수용해야 하니까요. 문 밖의 돌발 상황이나 사람들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지조차 아무도 알 수 없죠. 갑작스러운 소음, 예상치 못한 만남, 변경된 계획들, 이 모든 것이 집 밖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집이라면 식사나 차림새, 관계까지 자유롭게 조절합니다. 오늘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누구와 연락할지 모두 내가 결정합니다. 이런 통제 욕구의 뿌리는 불안했던 어린 시절과 닿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이혼이나 경제적 불안 같은 풍파에 그대로 노출되곤 합니다. 부모님의 잦은 다툼,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 세상은 혼돈스럽고 믿을 수 없다는 걸 일찍 깨닫는 거죠. 유일한 구원은 집뿐이었습니다. 스스로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안전지대였으니까요. 자기 방 안에서만큼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성인이 되어서도 통제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집을 자신만의 성역으로 가꾸고 그곳에서 깊은 안식을 얻습니다. 소음과 타인의 요구에 노출되는 외부 활동은 피하려 하죠. 선택은 명확합니다. 모든 걸 장악한 곳에 머물지 무질서한 혼돈에 뛰어들지 말입니다. 이들에게 집은 도피처가 아닌 평온을 지키기 위한 능동적 선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환경 통제 욕구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안정감을 추구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집을 좋아하는 이들은 가식적인 사교에 쏟을 기력이 없습니다. 가벼운 잡담과 억지 웃음은 이들의 영혼을 갉아먹듯 지치게 합니다. 사람이 싫어서 그러는 게 결코 아닙니다. 타인과의 교류가 얼마나 막대한 에너지를 앗아가는지 잘 아는 거죠. 사교적 멘트들은 진심 어린 교감이 아닌 연극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요즘 어때요? 잘 지냈어요? 같은 말들이 진심인지 의뢰인지 이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세상의 많은 관계가 진심보다 대본대로 움직인다는 걸 아는 거죠. 이런 성향은 자신을 속이는 일에 대한 강한 거부감에서 비롯됩니다. 흥미없는 일에 관심 있는 척하는 기만을 견디지 못합니다. 말보다 구체적인 행동만이 신뢰할 가치가 있다고 믿으며 자랐으니까요. 그들은 어른들이 앞뒤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본 거죠. 그런 경험이 본질을 꿰뚫어보는 예리한 감각을 길러준 것이죠. 그래서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관계를 요구받으면 강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관심도 없는 일에 왜 억지로 아는 척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무도 진심이 아닌 따분한 의뢰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영혼이 통하는 깊은 대화이지 연기하듯 가벼운 만남이 아닙니다.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10명의 형식적인 지인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집에 오면 비로소 가면을 벗고 온전한 자신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이 가식 없는 자유야말로 그들이 끝까지 지키고 싶은 핵심 가치입니다.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혼자만의 프라이버시가 절실합니다. 일상을 전시하며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행위는 이들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SNS에 매 순간을 올리고 좋아요를 받으며 안도하는 삶과는 거리가 멀죠. 자신의 공간은 성역과 같아서 타인이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기록을 남기려 애쓰는 이들과 달리 그들은 증명 따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이 강한 욕구는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나만의 안식처가 없었던 기억 말입니다. 사생활 없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 눈에 띄는 게 손해라는 걸 일찍 깨닫습니다. 부모님이 항상 들여다보고 형제자매가 아무 때나 방에 들어오고 나만의 공간, 나만의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환경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방과 후를 혼자 보내며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만 했던 아이였다면 그때의 정적이 마음의 뿌리, 즉 심리적 기반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어른이 되어서도 반드시 지키고 싶은 소중한 보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집안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의 갑옷을 완전히 벗어던집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 고유한 자유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노출되는 일이니까요. 그들에게 세상 밖이란 자율성을 버리고 자신의 공간을 주도할 권리를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입니다. 오직 집만이 외부의 모든 압박과 기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나답게 평온을 누릴 수 있기에 그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악착같이 지킵니다. 누군가 집에 방문하겠다고 하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가장 사적인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사실 집에 머물기를 즐기는 이들은 외부 세상을 다루는 능력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단지 삶을 효율적으로 최적화했을 뿐입니다. 온라인 쇼핑과 배달 서비스, 그리고 원격 근무를 100분 활용해 밖으로 나갈 일을 최소한으로 줄여둔 것입니다.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들이 구축한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만든 생활 방식입니다. 부족한 자원으로 문제를 해결해온 경험이 높은 실무 능력을 키워주었습니다. 이들은 일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화하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외부의 요구를 최소한의 힘으로 해내고 진짜 중요한 일을 위해 체력을 비축하죠. 사실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 소모입니다. 이동 시간, 대기 시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꽤 많은 자원이 소요됩니다. 이들은 그 에너지를 아껴서 정말 중요한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집에 이미 완벽한 생태계가 갖춰져 있으니 굳이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외부 자극 없이도 집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사는 법을 이미 터득했습니다. 좋아하는 취미, 편안한 환경, 필요한 도구들이 모두 집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를 단순한 회피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에게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한 것뿐이죠. 가치 없는 잡무에 시간을 뺏기는 이 집에서 질 높은 휴식을 취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합리성을 찾아내고 불필요한 소음에 휘둘리지 않은 채 오직 나다운 인생을 당당히 살아갑니다. 집에 머무는 사람들은 인생을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삶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의 에너지를 우선시하는 일상을 스스로 가꾸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집은 결코 현실을 피해 도망치는 은신처가 아닙니다. 온전한 나로 존재하며 마음 깊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성역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인정하고 채우는 법을 그들은 이미 잘 압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바깥에서 굳이 인정을 갈구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끊임없이 외향성을 요구하며 사회적인 연결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그들만의 길을 개척한 셈이죠. 이건 비사교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안도감과 성실함이 깃든 지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죠. 자신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깊은 유대를 중시하면서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정적인 편안함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며 평온한 휴식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망가졌거나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당당히 살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으로 나갈 것만을 무조건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집에서 스스로 충만해지는 법이라는 아주 근사하고 특별한 기술을 완벽히 터득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회적 참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맞는 공간과 시간을 알고 그것을 당당하게 선택하는 용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인가요? 집이 좋으신가요? 밖이 좋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